오빠 왜 이제서야 와? 기다렸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항상 난 바쁘다고 막. 제발 화내지 마. 설명할게. 이제 믿을 수 없어. 저는 인턴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학병원 내과 과장 승진 제안을 받았죠.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너 병원 그만둔대? 축하한다. 네? 저는 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시어머니 전화번호가 맞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오늘 과장 승진 확정됐는데요.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 민호가 그러던데 네가 병원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 봐주기로 했다고. 소희가 셋째 낳고 너무 힘들어하잖아. 우리 며느리가 의사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호가 제 동의도 없이 뭔 말을 한 거죠?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 병원 안 그만둬요. 과장되면 더 바빠지는데. 에이, 수진아.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돈이야 민호가 벌면 되고 너는 이제 우리 손주들 케어하면서 편하게 지내. 의사 지식 있으니까 애들 아프면 바로바로 봐줄 수 있잖아. 전화를 끊고 바로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병원 그만둔다고? 민호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아, 그게 엄마가 자꾸 물어보시길래 그냥... 그냥이 뭐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수진아, 진정해. 엄마가 요즘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셔. 누나가 셋째 낳고 산후 우울증까지 와서 애들 못 돌보거든.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애 셋을 어떻게 혼자 보시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왜 그게 내 문제가 돼야 하는데? 소희 언니 남편은 뭐 하는데? 매형은 지방 발령받아서 주말에만 오잖아. 그리고 수진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에서 너만 의사잖아. 누가 봐도 네가 돌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좋은 게 아니야. 나는 10년을 이 자리에 오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 당직도 제일 많이 서고 주말도 없이 환자들 돌봤다고. 그런데 지금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포기하라는 거야?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나도 네 입장은 이해해.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 조금만 참아줄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출근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죠. 과장님이 제게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는데 저는 제대로 웃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가족회의 좀 하자. 어머니, 저 내일 당직이에요. 당직? 수진아, 이제 그만둘 거면서 당직을 왜 서? 바꿔. 내일 중요한 얘기 있어.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민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내일 가족회의 한대 당직 바꾸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야? 민호가 답장을 보냈어요. 아, 엄마가 친척들 모아서 상의하려나 봐. 누나 문제가 심각해서. 미안한데 당직 좀 바꿔줄 수 있어? 나도 참석해야 할 것 같아.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후배한테 부탁해서 당직을 바꿨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시댁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놀랐어요.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시어머니, 소희 언니, 시아버지, 그리고 민호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내외분까지. 대충 세어보니 15명은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활짝 웃었어요. 수진이 왔네. 자, 여기 앉아. 저는 민호 옆에 앉았어요. 소희 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새아이는 방에서 떠들며 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큰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모신 이유가 뭔지 다들 아시죠? 우리 소희가 셋째 낳고 너무 힘들어해요. 산후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서요.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족끼리 도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병원 그만두고 애들 봐주기로 했어요. 의사니까 애들 건강도 챙기고 교육도 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언제 그만두기로 했다는 거죠? 제가 얼른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어요. 수진아, 이 자리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다들 너 믿고 온 거야.
작은 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수진이가 의사잖아요. 돈은 충분히 벌었을 텐데 이제 가족 좀 돌봐야죠. 소희도 불쌍하고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제가 언제 그만둔다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 과장 승진이 확정됐어요. 10년을 준비한 자리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큰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수진 씨, 가족이 우선이지. 승진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여자는 결국 가정을 돌봐야죠. 제 손이 떨렸어요. 2025년에 이런 말을 듣다니. 큰아버님, 저는 제 커리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소희 언니 아이들은 소희 언니가 돌봐야죠. 제가 왜... 소희 언니가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는 애도 없잖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시어머니가 소희를 진정시키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네가 애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소희는 지금 정말 힘들어.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도와드리고는 싶지만 병원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대신 주말에 애들 봐드릴게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주말? 그걸로는 부족해. 수진 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민호도 돈 벌잖아. 당신이 병원 안 다녀도 사는데 지장 없을 거 아니야.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월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정체성이에요. 저는 의사예요. 환자들이 저를 기다려요. 큰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환자들? 환자야 다른 의사한테 가면 되지. 근데 애들은? 고모가 의사면 얼마나 좋아. 아프면 바로바로 봐주고. 저는 민호를 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여보, 말 좀 해봐. 이게 말이 돼?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가족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 누나가 정말 힘들어하거든. 제가 일어섰어요. 일리가 있다고? 여보, 당신은 지금 내 편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이,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앉아!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저는 병원 안 그만둬요. 다들 제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제 삶이 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수진이, 지금 나가면 우리 집안 며느리 아니야. 알아들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에 내려갔어요.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민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계속 울렸어요. 또 울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어요. 민호가 18통, 시어머니가 5통, 문자도 수십 대였어요. 민호, 수진아, 미안해. 집에 와. 얘기하자. 시어머니, 수진이, 너 지금 큰일 나는 거야. 당장 들어와. 소희, 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 혈압 올라가셨어. 책임져. 저는 핸드폰을 음소거하고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울었어요. 10년이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음날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 의사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죠. 점심시간에 친한 후배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님, 혹시 병원 그만두신다는 게 진짜예요? 뭐? 누가 그래? 아침에 원장님한테 전화 왔었대요. 선배님 시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선배님이 가정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후임자 빨리 구하라고. 저는 바로 원장실로 뛰어갔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죠. 원장님,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원장님이 놀라며 저를 봤어요. 수진 선생, 진정하고 앉아봐요. 원장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든 저는 병원 안 그만둬요. 제가 과장되는 거 확정됐잖아요. 원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선생, 시어머니라는 분이 아침 8시부터 전화하셨어요. 수진 선생이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병원에서도 하주라고. 1시간 동안 전화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집안 문제를 병원까지 끌어들여서. 아니, 괜찮아요. 나도 며느리 있으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수진 선생, 솔직히 물어볼게요. 계속 다닐 수 있어요?
과장되면 더 바빠지는데 가정과 병행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원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 주까지 가족들과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병원은 수진 선생을 믿을게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당장 병원 앞으로 나와, 지금! 30분 후 민호가 왔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죠. 여보, 어머니가 원장님한테 전화하셨어. 나보고 병원 그만두라고.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진짜? 엄마가 왜 그러셨지?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다고 끝이야? 여보, 이게 정상이야? 내 직장에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게? 엄마가 워낙 급하시니까. 수진아, 그냥 1년만 휴직하면 안 돼? 누나 산후우울증 치료하고 애들 좀 크면. 저는 커피잔을 탁 내려놨어요. 안 돼. 1년 휴직하면 내 자리 없어져. 다른 사람이 과장 될 거고 나는 다시 평의사로 돌아가야 해. 10년이 물거품이 된다고.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잖아. 민호야. 저는 민호를 똑바로로 봤어요. 나한테 가족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난 당신 가족 경조사 빠진 적 없어.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시부모님 생신 챙기고 다 했어. 근데 왜 내 커리어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라는 거야? 민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소희 언니 문제는 언니가 해결해야 해. 애 셋을 낳은 건 언니 선택이었어. 언니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계시잖아. 근데 왜 나까지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데?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나도 네 입장 이해해. 근데 엄마가... 어머니.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네? 나는? 당신 아내는 어디 있어? 카페 안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죠. 나 원룸 알아볼게. 당분간 따로 살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시어머니, 소희, 시아버지, 심지어 큰어머니까지. 받지 않았더니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 수진이,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당장 전화해. 소희. 네가 우리 가족 분열시키는 거 알아? 이혼해. 큰어머니. 요즘 젊은 여자들은 버릇이 없어. 가족도 모르고. 밤 11시가 넘어서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너무 화나셔서 쓰러지실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난 어머니한테 할 말 없어. 병원은 절대 안 그만둬. 알았어. 그냥 전화만 한 번 받아줘. 부탁이야. 저는 한숨을 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 민호 버리고 나간다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생각 좀 해야죠. 생각? 생각은 무슨? 네 생각은 항상 너 자신밖에 없어.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어머니, 저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제 인생도 소중해요. 인생? 네 인생은 이 집안 며느리야. 그게 네 인생이라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병원 안 그만둬요. 주말에는 조카들 봐드릴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무리예요. 주말? 네가 주말에 뭘 할 수 있어? 소희는 24시간 도우미 필요하다고? 그럼 도우미를 쓰세요. 제가 비용 절반 낼게요. 도우미? 남한테 우리 손주를 맡기라고?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소희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냥 이혼시켜. 저런 이기적인 년이랑 살면 우리 오빠만 고생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희 언니, 본인 애들은 본인이 키워야죠. 제가 왜 10년 공부한 걸 포기하면서까지 언니 애들을 키워야 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가족한테. 저도 가족이에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무료 보모로 생각하시잖아요. 뭐라고? 전 내일부터 원룸에서 지낼게요. 민호한테 주소 보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죠.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간호사들이 수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불려갔죠. 수진 선생, 아침에 누가 병원에 왔다 갔어요?
네? 누가요? 수진 선생 시어머니라고 하시던데 원장님실, 제 방, 간호부장실까지 다 다니셨어요. 수진 선생이 요즘 정신이 없어서 환자를 제대로 못 본다고. 제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과장님,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이 손을 들었어요. 알아요. 우리가 수진 선생을 몇 년 봤는데, 근데 문제는 그분이 환자들한테도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대기실에서. 네? 수진 선생이 머리가 복잡해서 실수할 수 있으니 다른 의사한테 가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과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선생, 솔직히 말할게요.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곤란해요. 오늘 원장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수진 선생 과장 승진 건 다시 검토해보라고.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과장님, 제발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병원도 명예가 있잖아요. 환자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일했어요. 점심도 못 먹었죠. 환자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 의사, 집안일 때문에 정신없는 의사. 이런 시선으로요. 퇴근하고 핸드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47통이었어요. 시어머니 20통, 소위 15통, 시아버지 8통, 큰어머니 4통. 문자는 100개가 넘었어요. 시어머니,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전화 좀 받아라. 30분 후, 수진이,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1시간 후, 야, 이 못된 년아. 시어머니한테 이게 뭐야? 2시간 후, 너 병원에서 잘리게 만들어줄까? 언니, 나 진짜 힘들어. 도와줘. 1시간 후, 언니가 의사면 뭐해? 인간성이 쓰레긴데. 2시간 후, 엄마가 너 때문에 약 드셨어. 책임져. 저는 문자를 더 이상 읽지 않았어요. 은지한테 전화했죠. 은지야, 오늘 밤 네 집에서 자도 돼?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말하기 길어. 그냥 하룻밤만 재워줘. 은지네 집에 갔어요. 은지가 라면을 끓여주면서 물었어요. 선배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병원에 오신 분이 선배님 시어머니라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은지는 듣다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미쳤네요. 그게 말이 돼요? 선배님이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게, 나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선배님 시댁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선배님 남편분은 뭐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민호도 엄마랑 누나 사이에 껴서 힘들어하나 봐. 에이, 그게 말이 돼요? 아내 편을 들어야죠. 그날 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더니 문자가 왔어요. 민호, 수진아, 나 지금 엄마 집 앞이야. 엄마가 너 때문에 약 먹고 쓰러지셨어. 병원 응급실이야. 심장이 철렁했어요. 바로 전화했죠. 여보,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식은 있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수진아, 이러지 말자, 제발.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사과하고 우리 다시 잘 살자, 응?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수진아, 지금 엄마가 응급실에 누워 계셔. 그래도 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병원에서도 눈치 보이고 환자들도 나 이상하게 쳐다보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근데 수진아, 가족이잖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항상 나만 참으라고 하네요. 언제까지요? 수진아.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편한 며느리가 필요한 거예요? 민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대답해봐요, 솔직하게. 나는 너를 사랑하지. 근데 엄마도 내 엄마잖아. 그럼 엄마가 틀렸을 때는요? 그때도 엄마 편이에요? 민호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수진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원장님한테 불려갔어요. 수진 선생, 앉아요. 원장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제 수진 선생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엔 로비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진 선생이 환자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원장님, 수진 선생, 내가 수진 선생 실력은 인정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병원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원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시간 좀 주세요. 2주 줄게요. 2주 안에 정리 안 되면 과장 승진은 무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시간에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죠.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요. 민호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기하자. 나 어제 원장님한테 최후 통첩 받았어요. 2주 안에 이 상황 정리 안 되면 승진 무산이래요. 수진아, 그럼... 아니, 내 말 끝까지 들어요. 나는 병원 안 그만둬요. 절대로. 이건 내 인생이에요. 근데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나한테 뭐예요?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나는 네 남편이지. 그럼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엄마 편들기예요? 아니면 아내 지키기예요? 수진아, 그건... 민호야. 저는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나는 지금 당신한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냐, 시댁이냐. 민호가 당황했어요. 수진아, 그게 어떻게 선택이야. 둘 다 내 가족인데. 그럼 나한테 병원 그만두라고 하지 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똑바로 말해요. 수진이는 병원 안 그만둔다고. 소희 언니 문제는 언니가 해결해야 한다고. 수진아, 못하겠어요? 민호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할게.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언제요? 오늘 저녁에. 좋아요. 나도 같이 갈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혈압약을 먹고 계셨어요. 소희 언니도 옆에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오, 바쁜 의사 선생님이 오셨네. 무슨 일이야?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뭘? 수진이는 병원 안 그만둬요. 그리고 소희 누나 애들도 우리가 봐줄 수 없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뭐? 민호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엄마, 수진이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밤낮 없이 당직 서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 되는 마당에 그만두라는 게 말이 돼요? 소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 그럼 나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민호가 소희를 봤어요. 누나, 미안한데 그건 누나가 해결해야 해. 누나 남편이 있잖아. 그리고 누나 시어머니도 계시고. 뭐? 오빠가 지금 나한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민호야, 네가 미쳤어? 네 누나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엄마, 누나도 힘들지만 수진이도 힘들어요. 수진이는 지금 병원에서 잘릴 위기예요. 엄마가 병원까지 찾아가서 그러시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는 며느리가 정신 차리라고 한 거야. 가족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가족 생각해요. 근데 제 인생도 중요하다고요. 네 인생? 네 인생은 이 집안 며느리라니까? 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의사예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명의 전문가라고요. 시어머니가 민호를 쏘아봤어요. 민호야,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 죄송하지만 앞으로 수진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에도 다시는 가지 마세요. 뭐? 이게 자식이 할 말이야? 엄마가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며느리 직장에 찾아가서 환자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맞아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소희가 대신 소리쳤죠. 오빠, 그럼 나는 어떡해? 애 셋을 내가 혼자 키우라고. 민호가 소희를 봤어요. 누나, 나도 도와줄게.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거나 필요하면 돈도 보태줄게. 근데 수진이한테 인생 포기하라는 건 너무해. 소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오빠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오빠도 저 여자 편이네.
누나, 이건 편을 가르는 게 아니야.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너희들 모르겠다. 당장 나가. 민호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집을 나왔죠. 차에 타자마자 민호가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진작에 이렇게 할걸. 저는 민호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오늘 용기 내줘서.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엄마 말씀이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 그리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았죠. 계속 울렸어요. 5분마다 한 번씩. 출근 준비하는 동안 15통이 왔어요. 민호 핸드폰도 마찬가지였고요. 병원 가는 길에 확인해 보니 문자가 50개였어요. 시어머니, 민호야, 엄마가 밤새 한숨도 못 잤어. 너희들 때문에 엄마 가슴이 찢어진다. 수진이가 우리 가족 망쳤어. 민호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마누라한테 놀아나는 거야? 소희, 오빠, 애들이 엄마 찾아. 어떡해. 나 진짜 미치겠어. 오빠가 책임져. 수진이 때문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오빠가 책임져야 해. 큰어머니, 민호야, 어른 말씀 들어야지. 수진 씨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저는 핸드폰을 음소거하고 일했어요. 점심시간에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38통이었어요. 민호한테 전화했죠. 여보, 핸드폰 확인했어요? 나도 미치겠어. 회의 중에도 계속 울려서 껐어.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지금 버텨야 해. 그날 저녁까지 전화는 총 85통이 왔어요. 시어머니 40통, 소희 30통, 시아버지 10통, 큰어머니 5통. 문자는 200개가 넘었어요. 읽지가 않았어요. 3일째 되던 날 민호가 퇴근하고 와서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오늘 우리 회사 앞에 오셨어. 네? 회사까지요? 응. 점심시간에. 로비에서 나 기다리고 계셨어.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랑 이혼하래.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린대.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 걱정 마. 나 안 그래. 엄마한테 똑바로 말했어. 나는 수진이랑 평생 살 거라고. 진짜요? 응. 그랬더니 엄마가 우시더라. 자식이 효도를 모른다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이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야. 같이 넘자. 다음 주가 되자 전화가 조금 줄었어요. 하루에 20통 정도로요. 그래도 여전히 많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소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소희. 언니, 나 도우미 구했어. 비용 반반 내준다는 거 진짜야? 저는 바로 답장했어요. 응, 진짜야. 계좌번호 보내줘. 소희.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 언니도 힘들었을 거야. 소희. 근데 엄마는 아직도 화나셨어. 조심해.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민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명절에 오지 마. 너희들 보기 싫어. 민호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우리끼리 지낼게요. 뭐? 너 지금... 엄마가 오지 말래서요. 그럼 안 갈게요. 대신 용돈은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진심으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우리 보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안 보는 게 맞죠? 건강하세요? 민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 근데 우리가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 여보, 괜찮아요? 솔직히 마음은 아파. 그래도 이게 우리 선택이니까. 명절날 우리는 조용히 집에서 보냈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리를 했고 민호가 설거지를 했어요. 뉴스를 보다가 민호가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애 가지면 어떨까? 갑자기 왜? 엄마가 네가 애가 없어서 가족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도 우리 가족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저는 민호를 봤어요. 여보, 나는 아직 과장일도 시작 안 했는데. 알아. 급하게 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언젠가는 우리 아이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명절이 지나고 2주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네, 어머니. 나 소희 집에 가봤어. 도우미 아줌마가 애들 잘 돌보더라. 네, 다행이에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네가 의사라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로서 집안일을 해줬으면 싶었어. 근데 그게 욕심이었어. 어머니, 너 병원 계속 다녀. 엄마가 병원까지 찾아간 거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정신이 없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도 너무 무뚝뚝하게 대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옳았어. 엄마가 나이 먹으니까 고집이 세졌나 봐.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 시댁에 가기로 했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진아, 과장 승진 축하한다.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어머니, 너 10년 동안 고생한 거 엄마도 알아. 이제 엄마가 응원할게. 소희 언니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야, 언니. 나도 미안해. 그날은 오랜만에 편안한 가족 식사였어요. 물론 전처럼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시어머니는 가끔 제 일에 대해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정식으로 과장이 되었어요. 취임식 날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뒤에 시어머니와 소희 언니도 있었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축하한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저는 울컥했어요.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니까 더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갈등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는 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민호는 진짜 남편이 뭔지 보여줬죠. 물론 아직도 가끔 시어머니가 수진아, 애는 언제 가질 거야? 하고 물으시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니, 2년 후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그래, 네 생각대로 해. 라고 말씀하세요. 소희 언니는 도우미 아줌마 덕분에 많이 나아지셨어요. 산후 우울증 치료도 받으시고요. 이제는 가끔 애들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전처럼 제가 봐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친척으로서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가족은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꿈을 응원해줘야 한다는 거. 저는 지금도 매일 병원에 가요. 환자들을 봐요. 그리고 주말에는 가끔 조카들을 만나요.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요. 하지만 제 커리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다들 아세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